산업안전보건개론.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개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 환경의 여러 변화 및 최근 산업보건 이슈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산업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산업안전보건 개론 시간으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살펴보고 산업보건 환경의 변화와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 그리고 최근 산업보건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산업보건 환경의 변화와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 그리고 최근 산업보건 이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병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웰빙이란 무엇일까요? 웰빙이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의미하며 몸과 마음, 일과 휴식, 가정과 사회, 자신과 공동체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웰빙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며 작업 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 환경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보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은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유지 및 증진, 직업병 예방, 건강에 위험한 작업에서 근로자 보호, 근로자를 생리적,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 환경에 배치를 목표로 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직업성 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 및 재활, 유해한 작업 환경의 사전 방지, 조기 발견 및 조치 등이 있습니다. 그럼 산업보건의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의 경우 노예나 죄수인 광부들의 노동력 유지를 위하여 이들의 건강 문제를 연구하고 관리했던 노력이 산업보건의 시조라고 할 수 있으며 고대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직업과 질병과의 관계를 기술하였습니다. 1713년 이태리 의사 라마치니는 산업보건의 아버지로 불리었으며 직업병 저서를 출간하였고 1755년 포트는 굴뚝 청소부에게서 최초의 직업성 암이었던 고환암을 발견하였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자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으며 노동법, 공장법, 근로자 질병보험법 등을 제정하여 하루 근로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1919년에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창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4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보건관리자 및 간호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62년에는 근로안전관리규칙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요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981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90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보건관리자 제도와 보건관리 대행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1994년에는 한국산업간호협회가 창립되었으며 1997년에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보건관리자 공동채용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였으며 2003년에는 산업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산업보건을 직업건강으로 변경하면서 모든 직종의 근로자를 포괄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자율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행, 2012년 이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수란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말하며 재해자 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 이완자를 합산한 수를 말합니다. 재해율이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하며 사망자 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말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망자 수에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망자는 제외됩니다. 사망 만인율이란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하며 업무상 질병은 직업병과 작업 관련성 질환을 포함합니다. 그럼 산업안전보건의 현황 및 수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산업재해율을 나타낸 것으로 1990년대까지 감소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10년간 0.7%대로 장기간 정체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별 사망 만인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1.10, 미국 0.48, 일본 0.26, 독일 0.22, 영국 0.07로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두세 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2014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넥 버튼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분야는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업이나 제조업보다 전산업에서 산업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직업병이라고 불리는 진폐, 결핵, 소음성 난청 등의 질병보다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복 동작, 작업량 증가, 작업시간 증가, 야간 작업, 모니터 응시, 잔업, 휴식 부족, 납기, 인간관계, 책임 등 작업 방법의 변화는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 과로, 스트레스, 수면 장애, 정신보건, 감정노동,
야간 교대 근무 등 여러 가지 산업 보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고령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산업보건 취약계층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보건관리가 보다 어려워지고 외부로부터 산업보건의 격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은 증대되고 있는 반면 유해 작업의 아웃소싱 확대, 경쟁의 심화, 실적의 강조 등으로 산업보건관리 여건이 악화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령화, 식이습관 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습관성 질환, 그리고 작업 관련성 질환들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작업 환경 관리뿐 아니라 작업 관리와 건강 증진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부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경우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두고 그 아래에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 예방과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산재 예방 정책의 집행을 위해 본부 조직을 업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처는 전국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과 40개의 고용노동지청 및 1개의 출장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직장건강실 내 건강지원팀, 직업환경팀, 화학물질관리팀을 본부로 두고 전국 6개의 지역본부와 17개의 지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본부 및 지도원 내 직업건강팀 또는 안전보건팀에서 산재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산업간호협회는 산업간호 및 보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홍보, 기술개발, 소규모 사업장 국고기술지원 사업 등 재해 예방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보건관리 대행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산업안전교육, 안전활동 지원 및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위생사협회는 산업위생 관련 교육사업, 지원사업, 연구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서비스 전달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전임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동일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3개 이하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보건관리자 채용이 가능합니다. 중규모 사업장과 벽지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상 보건관리자 선임이 제외되며 1993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국고 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자란 사업장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1차적으로 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산업보건활동의 핵심적인 주요 전문가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 책임자를 보조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 담당자에 대하여
지도,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의사,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환경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환경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산업보건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건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등 의료행위를 수행합니다. 단, 이러한 의료행위는 의사와 간호사만 해당됩니다. 그 밖에 설비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산업보건위의 주요 업무로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등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임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자격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겸임이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시 근로자 20인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최근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은 유해 위험도가 큰 업종 중심으로 적용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2015년부터는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건설업이 새롭게 추가되어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의 건설 현장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요. 2014년부터는 야간 작업을 현행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 작업의 표적 질환으로는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유방암 등이 있습니다. 야간 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로는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야간 작업 특수 건강 진단은 최초 작업 배치 및 작업 전환 시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근로자를 선별하도록 합니다. 교대 작업 배치 후에는 수면장애 발병 등 부적응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검진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특수 건강 진단은 1년에 1회 실시하며 현행 1년마다 실시하는 비사무직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과 함께 실시 가능합니다.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수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조치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의 과태료가 해당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업 건강증진 지수란 건강증진 요구도와 건강증진 활동도를 조합하여 해당 기업의 건강증진 수준을 계량화하기 위한 평가 도구를 말하는데요. 기업 건강지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0점에서 20점일 경우엔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도입되지 않은 단계, 20에서 50점은 이제 막 도입한 단계, 50에서 80점은 활성화가 시작된 단계, 그리고 80에서 100점인 경우엔 아주 우수한 단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건강증진 지수를 통해 사업장에서의 취약한 분야와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간호의 정의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개론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